안녕하십니까. 루키 더 바스켓에서 매년 진행하는 시즌 프리뷰 시간입니다.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영현 기자이고요. 시즌 프리뷰인 만큼 또 여자 농구계를 대표하는 분들을 모셨습니다. KBSN의 김은혜 해설위원, 그리고 손대범 해설위원, 그리고 루키 더 바스켓의 박진호 편집장님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가 프리뷰를 진행해 볼 텐데요. 올 시즌 WKBL의 바뀐 규정들과 그리고 각 구단의 전력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시즌에도 WKBL에 여러 변화가 좀 있었는데요. 먼저 가장 좀 중요한 건 또 외국인 선수 없이 국내 선수로만 치른다는 점 아닐까 싶습니다. 국내 선수들로만 시즌을 치르게 된 게 2011, 2012 시즌 이후 지금 9시즌 만인데요. 좀 다들 어떻게 보세요? 아무래도 겪어보신 분이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? 뛰어봤고요. 네. 현역 선수에도 몇 없더라고요, 이제. 저는 외국인 선수하고도 경기를 뛰어봤고 또 국내 선수들하고도 같이 뛰어봤던 경험자로서 좀 선수들이 빠르게 좀 적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. 사실 기존에 외국인 선수가 있었을 때는 아무래도 이 공격에 대한 부분이 1옵션이 외국인 선수이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되는 득점이나 그런 시너지를 가져갔어야 하는데 이제는 좀 국내 선수들끼리 좀 잘 만들어가야 하면서 또 어떤 한 선수가 주축이 아니라 좀 다 같이 움직임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더욱더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그전에 외국인 선수가 잠시 없었던 시절도 예전에 있었는데 그때 같은 경우는 이 4, 5번의 포지션 신정자 선수나 강용수 선수 이런 김수현 선수도 그랬고 그 포지션의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었기 때문에 올해도 좀 이번에 외국인 선수가 없을 때 이 빅맨들의 성장을 좀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연맹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폐쇄라고 말을 했는데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여자 농구 선수들이, 국내 선수들이 조금 더 조명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싶고요. 그래서 여자 농구도 올 시즌 슬로건이 이슈 타임이어가지고 여러분들 시간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? 선수들이 좀 주인의식을 갖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임하느냐에 따라서 제도의 성패가 좀 나뉠 것 같은데 중계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기대가 됩니다. 아무래도 국내 선수들이 좀 더 주축으로 나섰기 때문에 더 많이 할 얘기도 있을 것 같고 또 언론에서도 많이 조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외국인 선수 제도가 없어진 거에 대해서는 좀 과정상에서 조금 매끄럽진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어쨌든 간에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외국인 선수 없이 진행하기로 일단 결정을 한 이상 그 자체에서 분명히 좀 연맹이라든가 그리고 선수들이 뭔가 좀 얻을 수 있고 그리고 팬들이 어떤 그 자체에서 좀 재미를 찾을 수 있는 요소들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시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국내 선수들로만 치르다 보니까 또 온전히 좀 주목을 국내 선수들이 받잖아요. 그래서 더 많은 선수들이 좀 성장과 발전을 좀 이뤘으면 좋겠고 이와 더불어서 또 하나 바뀐 룰이 있다면 핸드 체킹이 아닐까 싶습니다. 사실 연습 경기나 박신자컵에서 좀 이 룰에 대한 또 많은 현장에서 의견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보시는 분들은 좀 이 룰이 바뀐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? 일단 루키 더 바스켓 기사에서 나왔고 점프볼도 다루긴 했지만 초창기에 도입됐을 때는 파울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. 자유투도 그렇고 선수들이 이게 파이트 스루라고 하죠. 스크린 사이 그 통과하면서 하는 수비에서도 몸만 닿아도 파울이 부니까 굉장히 경기 진행이 안 됐고 야 이러다가 2-3시간 걸리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더뎠는데 최근의 연습 경기를 보면 그래도 좀 많이 적응을 해가는 것 같아요. 일단 궁극적인 취지는 손을 많이 쓰면서 좀 공격자를 좀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되면서 좀 수비자에게 좀 불리할지 모르겠지만 공격하는 선수에게는 좀 더 자기 기술을 좀 발휘할 수 있고 또 득점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찬성인 것 같고요. 또 최근에 훈련장을 가보면 수비에 쏟는 훈련 시간이 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. 그만큼 정자세로, 올바른 자세로 경기할 수 있도록 좀 유도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. 우리 또 김은혜 위원님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? 근데 아무래도 기존에 사실 수비라고 하면은 푸덕으로 이루어지는 스텝으로 수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외국인 선수가 들어오면서 외국인 선수를 저희 같은 피지컬로 일반적으로 스텝으로만 맞기가 좀 어려웠었기 때문에 몸싸움을 좀 어느 정도 허용하고 또 그랬던 부분들이 점점 강화가 되면서 이 몸싸움에 대한 부분이 되게 관대해졌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되게 거친 움직임도 많이 나왔고 또 이렇게 팬분들이 보시기에는 왜 저런 이지 레이업을 못 넣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드라이빙 과정에서도 사실 손을 많이 쓰는
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한 이제 국제적인 경쟁력을 봤을 때도 좀 스텝을 이용한 빠른 움직임을 위해서 이제 이러한 룰을 좀 강행하게 되었는데요. 우려 속에서 어떻게 보면 박신양컵 때 선수들이 좀 많이 적응을 했다라고 보이고요. 그로 인해서 정말 빠른 농구를 보여주면서 득점도 많이 나오고 또한 뭐 박신장컵 때도 지난해에 비하면서 10점 이상의 이 득점력을 더 보여줬거든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재미를 보여주는 속공농구 또 거기서 파생되는 좀 득점들이 많이 나왔다는 부분이 부분적이라고 보입니다. 취지는 맞는 것 같은데 노력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. 지금 전체적으로 연습 경기를 봐도 이제 개막이 가까워질수록 구단들이 좀 날카로워지고 있거든요. 지금 결국 심판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졌는데 이 부분에서 바뀐 규정, WKBL이 구단들에게 설명을 한 그 기준대로 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구단들이 느끼는 어떤 이 룰에 대한 그 헷갈림은 엄청나게 클 거고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부분을 좀 심판들이 확실하게 잡아주지 않으면은 저는 사실 외국인 선수가 없어진 것 때문에 지금 골 밑에서 박지수라는 선수가 독보적인 선수 한 명으로 인해서 그쪽에서 발생하는 파울과 관련해서 분명히 말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 시즌이거든요, 이번 시즌. 근데 여기에 핸드 체킹이라는 좀 또 하나의 이슈가 생김으로 인해서 심판 판정과 관련해서는 정말 심판분들도 열심히 노력을 해주고 계시지만 정말 이게 기준이 정확히 잡히지 않으면은 자칫하면 안 좋은 쪽으로는 역대급 판정 스캔들이 날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는 시즌이다. 그래서 조금 더 노력을 하는 부분들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. 네, 말씀해주신 대로 심판분들의 역할이 또 그 어느 시즌보다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또 하나 바뀐 규정이라면 사실 종전에는 3강 제도로 플레이오프가 좀 운영이 됐었는데 올 시즌부터 4강 제도로 운영이 되잖아요. 이 부분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많이 좀 플레이오프라는 특수성이 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. 저는 네. 플레이오프에 몇 팀이 올라가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. 어쨌든 플레이오프는 요즘에는 유럽도 그렇고 보면은 그냥 제2의 시즌이다. 또 다른 시즌이고 어쨌든 상위팀 걸러내고 상위팀이 올라가는 거니까 더 경쟁이 좀 치열해서 재밌을 것 같고요. 그동안은 사실 1위가 먼저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2, 3위가 박터지게 경기하고 올라오면은 약간 좀 긴장감이 떨어진 면이 있었어요. 심지어 예전에는 1, 2차전이 백투백인 경우도 있었죠. 네. 그러니까 누가 우승할지 뻔히 보이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4위가 올라가서 1위랑 업셋이 나오면 더 좋겠지만 그전 치열한 경기를 펼쳐진다면 좀 대등한 상황에서 더 재미있는 승부가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4위 팀 입장에서도 동기부여가 더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지금으로선 바람직한 변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이제 뭐 1998년에 WKBL이 설립되고 또 2000년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보면 4강 플레이오프로 진행을 했었어요. 그러다가 이제 2012-13 시즌부터 이제 그 플레이오프 일리미네이션 해서 4위, 3위 붙고 나서 또 2위랑 이긴 팀이랑 붙어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2013-14 시즌부터 3강으로 갔었는데 그 이후에 플레이오프에서 승수로 따지고 보면 거의 2승? 네. 토탈 따졌을 때 그 플레이오프에서 승리해서 올라간 팀이 챔프전에 갔을 때 승리를 했던 경우가 1, 2승밖에 되지 않아요.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한 예측이 됐던 부분이 굉장히 재미를 가져다 주는 데 있어서는 좀 부족했다라고 저도 느꼈었고요. 또 그래서 저는 좀 4강 플레이오프가 좀 더 신선함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제가 선수 시절에, 제가 초년생 시절에 저희가 정규리그 4위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1위 팀을 잡고 또 챔프전에 진출했던 경험도 있어요. 그렇게 좀 뭔가 업셋을 이루었던 게 팬들에게는 좀 더 재미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우승했나요 그때? 그래서 이제 삼성생명을 만났는데 네. 졌죠. 근데 업셋만 한 컷만 해도 상당한 좀 스토리가 됐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때 당시 사실 신세계라는 팀은 정말 이길 수 없는 팀이었거든요. 뭐 정성민 선수뿐만 아니라 이현주 선수, 또 장선영 선수, 또 모든 선수들이 되게 포지션별로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길 거라고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었는데 그런 재미를 좀 가져다 줬던 것 같아요. 그런 또 언더독의 반란을 올 시즌에 좀 기대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. 어쨌든 이제 팬들이 볼 때는 이제 아무래도 4위 팀이라 그러면은 6개 팀 중에 절반 이하고 승률도 떨어지고 5할도 안 될 텐데 이런 팀이 플레이오프에 올라온 게 맞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. 근데
실제로 정확히 뭐 NBA도 그렇고 WNBA도 그렇고 5할까지 그 혹은 그 순위의 절반 이상까지 이렇게 플레이오프를 운영한 건 아니거든요. 물론 우리가 리그가 팀이 많지가 않고 게임 수가 적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WKBL은 플레이오프가 너무 짧았다고 생각을 해요. 지금까지. 그래서 기간이 열흘 안에 다 끝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플레이오프가 한 시즌을 정리하고 가장 재미있는 경기들이 많이 벌어지고 관심도 많이 모을 수 있는 그 시기가 플레이오프인데 열흘 안에 그게 다 끝나버린다는 건 좀 아쉬움이 있었거든요.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1위 팀이 올라가서 기다리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오히려 챔프전은 너무 일방적인 흐름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뭐 1위 팀의 정규리그 1위 팀에 대한 좀 보상이 너무 없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오히려 그래도 플레이오프에서 4위 팀이랑 경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자체로 어느 정도의 어드밴티지를 받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. 또 그런다고 해서 그렇다고 또 1위 팀이 4위 팀한테 진다던가 2, 3위에서 이긴 팀한테 챔피언을 질 거다. 가능성 높진 않거든요. 네. 좀 더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고 좀 플레이오프가 또 더 재밌어져야지 팬들도 좀 리그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져봅니다. 이렇게 저희가 올 시즌 좀 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는 각 구단의 전력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